안녕하세요. 산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부쩍 더 많이 듭니다. 뭐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,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좀 더 안 좋아질까라는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. 뭐 중국이 지금 비구이 위안부도, 그리고 홍다가 뭐 파산보호 신청인가요? 뭐 그걸 냈다 그러고,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하고 저 일본한테 가서 딸랑딸랑거리고 있고, 저게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일으키는 일인지 알고나 하는 건지 참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죠. 지금 이제 미국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. 미국은 자기네들이 달러 계속 찍어내면 뭐 계속 이제 되는 거라서 뭐 걱정이 없죠. 뭐 미국이 리만 때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채가 10배 이상 축적이 되어 있었지만, 저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네 나라의 이제 약한 고리들 끊어내고 책임도 떠넘기고,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또 이제 양털 깎기 하고 해서 자기네들 처지만 이제 괜찮게 만들고 남들은 다 망가뜨리는 거죠. 뭐 그걸 다른 나라들도 모르냐? 알고 있죠. 알고 있지만 별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.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파를 고스란히 현재 받고 있고, 그 때문에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.1%가 된다, 1.2%가 된다, 뭐 말이 되게 많습니다. 뭐 결국 한국이 앞으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은 저성장이죠. 저성장의 불황의 고물가입니다. 이미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. 버스비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식당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고, 또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이제 만만하지 않다라고 자꾸들 얘기합니다. 근데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이라는 게 문제입니다.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짜장면 3, 4천 원 하던 거 5, 6천 원 올랐죠. 앞으로는 짜장면 만원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뭐 짜장면 만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얘기인데요. 뭐 결국 그러면 우리네 삶이 이제 많이 이제 열악해지는 거죠. 세끼 먹는 사람 두 끼 먹고, 두 끼 먹는 사람 한 끼 먹고, 한 끼 먹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부실한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는다라는 겁니다. 뭐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뭐 다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, 그거 보면 섭섭하죠. 그들이라고 삶을 흥청망청거렸나, 뭐 그런 생각보다는 좀 안정되지 않은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뭐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많이 없어지고 많이 내몰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더 들더라고요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안 쉬운데, 그걸 좀 일찍 누군가가 미리 좀 일깨워줬으면 그래도 틈틈이 뭐 소액이라도 저축하면서 삶을 좀 관리하겠다, 뭐 유지하겠다, 대비하겠다, 이런 마음이라도 생겼을 텐데, 그런 것들을 이제 알면서 살아오지 못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되게 암울하게, 매우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. 가족들하고 떨어져서, 뭐 가족은 있지만 거의 가족이 없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. 잊혀진 존재죠. 잊혀진 존재. 젊었을 때 한참 이렇게 이제 생활력이 되고 할 때, 그때 이제 대충 살고 이제 막 살았던 그런 잘못인 거죠. 그러는 대가를 이제 한참 지난 다음 치르게 된 겁니다. 누굴 탓할 수도 없습니다.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저축할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좀 아낄 수 있을까에 좀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고,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, 이런 마음들을 좀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리적으로 바뀌었겠습니까? 뭐 플리마켓 이런 데 사는 옷들 받아가지고 입고 머리 안 자르고 덥수룩하게 다니고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지내지만, 실제로 돈 쓰는 건 극도로 이제 끓이는 것. 왜 그렇게 살겠냐고요. 결국 그렇게 지내야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아는 거죠.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점점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.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못 되죠. 왜? 그게 다
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국려지책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또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많은 방법들을 강구할 텐데요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삶을 지키는 건 각자의 몫이다라는 거죠. 누가 대신 이제 지켜주는 게 아니죠. 가족이 지켜준다 혹은 뭐 회사가 지켜준다,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각자 도생입니다. 지금은 나라 자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경량 속에 있습니다.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는, 윤대진은 뭐 자기 권력 유지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게 거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 여당판에서도 지금 서서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죠.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. 권력에 취해서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업보죠.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업보입니다.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,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나 라는 의구심이나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. 경제가 금방 안 나아진다는데 24, 25, 26, 27, 28 뭐 한 5년가량은 매우 참혹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지?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? 그런 궁금증, 그리고 또 겁나고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커집니다. 결국은 각자가 각자의 처지에 맞게 미래를 향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잣대, 준비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하시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? 내 자신이 있다 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, 하루하루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원이든 200원이든 아끼는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. 그래야지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. 우리가 1000원이 우스워 보이지만 절대 우스운 돈이 아닙니다. 그 1000원은 누군가는 없어서 밥을 굶게 만드는 게 그 1000원이기 때문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 돈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노년에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어떻게 살지, 어떤 삶을 살아낼지,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몫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점점 더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지고 더 녹록지 않아질 겁니다. 그의 기본값이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통장에 돈이 쌓이면 든든해지는 거고, 통장에 돈이 없고 계속 이렇게 빚 갚으라고 전화오면 그것만큼 지옥 같은 게 없는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